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9장이죠, 그죠? 9장, 뭐죠? 까먹었어. 9장이 우리가 뷰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죠? 뷰에 대해서 알아보고, 뷰는 가상의 테이블이다. 그리고 뷰를 우리가 적절히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보안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울러 쿼리의 단순화를 가져오는 장점들이 있다. 그죠? 그리고 적절한 예를,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10장, 인덱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인덱스에서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인덱스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특히 현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쿼리를 치고 결과값을 얻어낼 때, 그 결과값을 우리가 얻어낼 때 성능, 얼마나 빨리 도출해내느냐, 그 결과값을 주어주느냐, 이거는 이제 정말 가공할 만한 성능의 차이가 나요. 그거를 이제 누가 어떻게 튜닝을 했고, 누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려 놨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많이 달라져요. 특히 저 같은 경우 현업에 있을 때 인덱스를 그냥 뒷다리로 하나 뭐 소뒷발차기로 하나의 인덱스를 제거함으로써 성능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된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잘 쓰면 정말 소중한 유용한 도구이고요. 없다면 아니, 잘못 쓴다면 굉장히 쿼리를 늦게 응답을 늦게 주고 시스템 부하를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는 양날의 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한번 우리가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덱스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인덱스의 개념, 인덱스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책이 하나 있어요. 그죠? 상당히 굵은 책. 여러분들이 뭐 MySQL 책이 있든지 아니면 자바 책이 있든지 아니면 IT 서적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상당히 굵어요, 책이. 그죠? 굵은데 또 여러분들이 읽고 있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왔어. 그죠? 그러면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물론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요즘엔 여러분들은 많이 인터넷으로 서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터넷이 없다는 환경하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뒷부분에 색인이라는 게 있죠. 찾아보기. 그죠? 그 찾아보기라는 책이 있어서, 찾아보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나다 순이나 혹은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쭉 찾아 들어가서 이제 용어의 옆에 쪽수를 여러분들이 적혀 있는 걸 보고 해당 페이지를 펼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덱스에 기초하는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ySQL의 인덱스는 바로 이와 같은 찾아보기와 같은 아주 상당한 비슷한 개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는 데이터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인덱스가 바로 이제 잘 쓰면 이렇게 인덱스를 좀 더 빨리, 아니 데이터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도와주는 도구 개념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걸로 한번 봅시다. 검색 속도가 무척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인덱스가 있으면.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결과가 해당 쿼리의 부하가 줄어들어 결국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 데이터베이스의
튜닝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 튜닝하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소리도 나고 뭐 붕붕거리고 이래 날라다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튜닝한다는 것은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고, 속도를 빨리 해주면 결국 사용자들, 엔드 유저 단에서 그 내용을 빨리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회사 측면에서는. 그래서 튜닝 시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중복된 데이터가 아닌 것에서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복된 데이터가 많은 것,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나중에 보겠지만은 카디널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디널러티하고 이 인덱스하고는 뭐라고 할까요? 반비례적인 관계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카디널러티가 높으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카디널러티가 낮으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덱스라는 개념을 이해를 바로 똑바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많은 이게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만약 인덱스를 추가를 한다든지 뭐 각 모든 열에다가 인덱스를 추가하면 좋다 뭐 이래가지고 다 추가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적절히 아시고 적당히 확실히 알아보고 테스트를 적절히 걸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적용을 시키면 인덱스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래서 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인덱스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점, 검색 속도에서 상당히 빠르다 그랬어요. 특히 셀렉트 할 때. 그런데 이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덱스의 문제점. 책에 거의 모든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기 위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MySQL이라는 책을 하나 샀는데 이 MySQL에는 select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맞잖아요? 뭐 DML 구문, 이 select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select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맨 뒤에 찾아보기 페이지에다가 select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추가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추가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찾아보기 분량이 엄청나게 굵어지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욱더 추가가 많이 되다 보면 오히려 뭡니까? 본문보다 이 찾아보기 부분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역효과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보다 더 두꺼워지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인덱스를 만들면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공간만 늘어나고 인덱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찾는 것이 전체 테이블을 찾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느려지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되죠. 이럴 때는 아예 차라리 인덱스를 삭제하는 게 나아요. 이런 거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제가 좀 적어 놨는데요. 자, 인덱스가 데이터베이스 공간을 차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책을 봐도 그렇잖아요. 뒤에 찾아보기라는 게 추가가 돼 있어서 책 페이지 수가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듯이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략 이거를 수치상으로 표시를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크기의 약 한 10% 정도의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100기가 아니면 1테라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10%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1024 기가가 1테라니까 거의 뭐 100기가가 뭐예요? 인덱스로 가득 찼다 이 뜻이죠. 맞나요? 그래서 처음 인덱스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기능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뒤에서 좀 이따가 볼 거지만 프라이머리 키를 생성을 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자동으로 정렬을 많이 해버려요. 해버리면 그 정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렬하는 게 나중에는 페이지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처음 할 때는. 알겠죠?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변경 작업, 예를 들어 인서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DML 구문에서 자주 일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많이 나빠진다. 이것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제가 글자로만 이렇게 적어놔서 그렇지 뒷부분에 가면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인덱스를 처음 생성할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구나. 데이터의 변경 작업이 자주 일어나면 안 좋구나.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인덱스가 오히려 뭡니까? 성능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물리적인 하드 공간도 많이 차지해야 할 뿐더러 역으로 책이 더 두꺼워지는, 본문이 더 두꺼워지는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덱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럼 이러한 인덱스 문제점을 알고도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문제점을 피해가면서 우리가 적절히 사용하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쓰는 거겠죠.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아직까지 다소 조금 난해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쉽게 풀어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문제점도.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자, 이제 장단점이 나오는데요. 장점은 앞에서 봤듯이 셀렉트, 검색 속도 할 때 검색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 해당 쿼리에 부하가 불어들어가 아니라 줄어들었는데 제가 잘못 적었군요. 죄송합니다. 줄어들어 결국 시스템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점은 앞에서 또 살펴본 바와 같이 인덱스를 저장할 공간이 대략 한 10% 정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처음 인덱스 생성할 때는 PK가 생성되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렇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자체적으로 정렬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인덱스를 우리가 만들면 시간이 좀 많이 다소 소요가 된다라는 사실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변경, 삽입, 수정, 삭제 작업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 오히려 성능이 역으로 나빠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감히 그냥 인덱스를 제거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단점을 감추고 단점에 엮이지 않고 이 장점만을 추출해내느냐. 그게 바로 DB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덱스를 잘 쓰면 상당히 좋고요. 잘 못 쓰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쓰게 되면 아주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아시고 쓰시고 처음에 근데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잘못 시켰다가 데이터베이스 부하 걸려가지고 뻗어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상사로서도 에러 사항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를 접근하실 때는 좀 잘 알고 접근하면 몰라도 잘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아시고 자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의 장단점도 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이제 인덱스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제가 앞에서 떠들었던 클러스터 인덱스하고 이제 보조 인덱스가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덱스의 종류. MySQL에서 사용하는 인덱스에는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 그래서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영어로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하고, 보조 인덱스는 세컨더리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인덱스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차이가 많이 존재하니까, 그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뒤에 부록이 있다. 부록이 뒤에 찾아보기가 있다. 그거는 보조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우리가 예전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에 보캐브러리 해가지고 단어 사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A 그리고 B 이렇게 있다면 A로 시작하는 단어들 쭉 이렇게 끝까지 그 책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까지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B라는 단어로 넘어가서 B라는 단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C라는 단어가 쭉 나오죠. 큰 덩어리로 이렇게 쭉쭉쭉쭉 끊어놨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A, B, C, D, E, Z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우리는 클러스터형 인덱스. 자, 클러스터형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처럼 책의 내용 자체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 인덱스가 책의 내용과 같아요. 맞죠? 같잖아요. 예, A 하면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또 그 딕셔너리 사전에 따라 틀리죠. 우리나라 국어 사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역부터 시작을 해서 희역까지 이렇게 나오는 책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클러스터형 인덱스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기억하실 거는, 이러한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테이블당 오로지 only one, 한 개밖에 생성을 하지 못합니다. 절대. 알겠죠? 그리고 행 데이터를 인덱스로 지정한 열에 맞춰서 자동으로 정렬을 한다. 즉, 영어 사전은 A에서부터 Z까지 정렬이 되어 있죠.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게 클러스터형 인덱스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클러스터형 인덱스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보조 인덱스는 찾아보기, 책 뒤에 붙어가지고 찾아보기에서 먼저 단어를 찾은 후 그 페이지를 찾겠죠. 그죠? 그 옆에 표시된 페이지로 이동하여 원하는 내용을 찾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얘는 테이블당 여러 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개를 생성하는 것은 절대로 권장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바라봤을 때, 원론적으로 바라봤을 때 테이블당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 즉, 셀렉트가 몇 번의 단어가 나오니까, 몇 개, 수십 개가 이 책에도 나오니까 그 책의 뒷페이지에 셀렉트를 여러 개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앞서 설명드린 바 있죠. 그래서 테이블당 여러 개를 생성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결코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인덱스를 공부를 했다라는 사람이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조차도 구별을 못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레벨이 올라가면 인덱스를 반드시 만져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만질 때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시고 만지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접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자동으로 생성되는 인덱스가 바로 클러스터형 인덱스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자, 클러스터형 인덱스. 제가 앞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키로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해당하는 열, 즉 기본키로 설정된 열을 의미합니다. 자동으로 해당하는 열의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 만약에 우리가 PK를 주지 않은 테이블에다가, 그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PK를 아무런 제약 조건을 주지 않은 클러스터형 테이블에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한 1000만 건 이상 넣어놨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아 가지고 이 데이터에다가 이 컬럼에다가 여러분들이 PK를 딱 얼터 테이블에서 추가를 했다고 치죠. 그럼 정렬이 하나도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정렬하는데, 이거 이제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영어 사전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영어 사전 순서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걸린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PK를 초반에 이렇게 설정하는 거,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우리가 PK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데이터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넣었다면 나중에 후에 이 테이블이 사람들한테, 엔드 유저들한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업무 시간에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 PK를 만약에 업무 시간에 전산팀에서 누가 이 열은 PK 설정해도 되겠다 해서 PK를 딱 설정을 해버리면 이거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응답 속도도 업무 효율에도 상당히 저하를 가져오고 안 좋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만약에 혹여 여러분들이 테이블 만들 때 제약 조건을 주지 않았는데 그 테이블에 엄청난 데이터 건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예 서버 긴급 공지 해가지고 서버 작업해야 된다라고 공지 내리시고 이거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야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이 서버에 접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전산팀들은. 저도 새벽에 많이 출두를 해가지고, 출두보다는 출동을 해서 거기서 많은 스팍들, 문제점들을 이제, 왜 생산은 해야 되니까요. 생산하고 팔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까지 봐왔던 유저 TBL이에요. 그죠? 유저 TBL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자 데이터베이스를 회원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YJS 해서 이거는 PK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PK를 넣었어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를 넣고 얘를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분명히 YJS고 그 다음에 강호동 KHD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보면 아하, 이게 안 나왔네요. 여튼 요거는 제가 실습할 때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거는 PK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PK를 만약에 유저 아이디로 줘버리면 아마 강호동이 제일 먼저 올라올 겁니다. 왜냐? 알파벳 순으로 쫙 나열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인서트 인투를 할 때, 삽입을 할 때, 유재석을 먼저 넣었는데 왜 유재석이 먼저 안 올라오고 왜 유재석이 제일 밑으로 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삽입을 얘를 먼저 했는데 왜 강호동이가 제일 먼저 올라오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상당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제약 조건으로 자동 생성되는 인덱스에 대해서 실습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TBL1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요. A에다가 PK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봤던 show index from 아시죠? 우리 이거 describe하고 유사하게 우리가 그때 외래키하고 제약 조건 추가하고 할 때 봤던 그러한 구문이죠. 그죠? 그래서 show index from에서 tbl1 하니까 테이블 이름 tbl1 non-unique 0이라고 되어 있고 키네임은 primary, 컬럼 네임은 A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음 이론 시간에 아마 B 트리
밸런스드 트리라고 해서 균형 트리로 되어 있는, 이게 내부적으로 페이지가 쫙쫙쫙쫙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인덱스 타입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인덱스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PK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TBL2를 만들고 기본 키와 유니크 제약 조건. 유니크 제약 조건은 뭐예요? 널은 허용하죠. 널 허용하는데 중복된 데이터 허용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제약 조건이 4개의 열이 있지만 제약 조건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있으니까 3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는 프라이머리 키가 이제 PK가 잡혔고 여기에 컬럼 네임들이 각각 제약 조건이 들어간 거, 인덱스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유니크하고 프라이머리 키의 차이점은 너를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제약 조건 설명드릴 때 유니크 난너를 하게 되면 PK와 동일한 성질을,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근데 동시에 두 개가 있다면요, PK가 우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TBL3를 또 만들고 기본 키가 없는 유니크 제약 조건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역시 이렇게 유니크 3개를 주고 그 다음에 키네임은 ABC고 그리고 여기에 자 너를 허용한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유니크 제약 조건만 설정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TBL4를 만들고 유니크 제약 조건을 설정한 열 중에서 하나의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생성을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니크 난널, 그죠? 유니크 난널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니크 난널은 그리고 한 개 더 설명드릴 거는 넌 유니크,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0이라면 유니크라는 뜻이고요. 넌 유니크다, 이게 1이라면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이 뜻입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니크 난널하게 되면 PK가 됩니다. 보세요. 널 값 허용하지 않죠. 그죠? 난날에 의해서. 그리고 얘는 이렇게 PK는 아니지만은 엄밀하게 정확한 PK는 아니지만은 PK와 동일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뭐죠? 그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TBL5 테이블을 만들고 A열에는 유니크 난널, 유니크에다가 난널을 설정하고 D열에는 기본 키를 설정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D는 PK, A는 유니크 난널, 이 둘 다 똑같은 성질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선하는 것은 바로 PK가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PK가 우선이 되고 그리고 PK가 우선이 먼저 되고 D가 먼저 우선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넌 유니크도 0으로 다 나왔고요. 그리고 A가 그 다음에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둘 다 너를 허용을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둘 다 똑같은 성질은 지니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원조인 PK가 먼저 올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클러스터형 인덱스의 정렬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죠. 회원 테이블에 열만 정의했어요. 열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테스트 DB를 생성을 해서요. 그리고 나서 자, 유저 TBL이 있으면 자, 유저 TBL 날리고 유저 TBL에다가 유저 ID를 PK로 줬죠. 맞죠? 유저 아이디를 PK로 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서트를 하는데 유재석을 먼저 넣었죠. 그죠? 그러면 유재석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강호동이가 먼저 나왔죠. 맞죠? 그리고 김재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김국진이 나오고 김용만이 나오고 유재석이 제일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늦은 뒤에 열로 들어가 있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PK 때문에 그래요. PK 때문에. 얘가 클러스터형 인덱스다 보니까 자동 정렬을 시켜버려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는데요. A부터 Z까지. 그래서 K가 뭡니까? Y보다는 앞에 있잖아요. K가 다 같으면 뒤에 걸 비교하고, 이것도 다 같으면 또 뒤에 걸 비교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벌스 이어를 PK를 줬다. 그러면 이거는 역시 1965 얘가 제일 먼저 올라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우리가 만약 그렇게 이렇게 테이블을 설계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PK를 안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데이터를 한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넣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alter table에서 add primary key 이렇게 쳐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진짜. 부하가 엄청나게 걸릴 분들어 뭐 여기저기에서 전화 오고 난리 납니다. 이 다른 부서에서 야, 왜 이렇게 서버가 먹통이야? 왜 이래? 이런 생각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정말로 조심을 하셔서 PK는 반드시 중복되지 않는 걸로 우리가 하자라고 앞에서부터 이미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요. 그죠? 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돼서 이렇게 K, 그죠? K부터 시작하는 단어가 쭉 출력되듯이 되고 그 다음에 Y로 넘어간 거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추가됨으로써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자, 한번 보죠. 아이디 열을 기본 키로, 아이디 열을 기본 키를 제거하고 이름으로 열을 기본 키로 설정을 했다. 자, 봅니다. 알터 테이블 했네요. 그리고 나서 유저 TBL에서 드랍 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날렸어요. 그죠?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터 테이블에 유저 TBL에다가 add 해서 제약 조건. 자, PK 유저네임 프라이머리 키로 유저네임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셀렉트를 쳐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요렇게 이름별로. 근데 어차피 이 이름이 이니셜하고 거의 흡사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거예요. 벌스 이어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자, 여튼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한 열에는 뭐가 생성이 됩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니크 낱날로 지정한 열에도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니크 또는 유니크 널로 지정한 열에는 보조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 낱날의 키가 유니크 낱날이라는 제약 조건이 같이 있으면 누가 우선이 된다? 그죠?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된 열에 우선하여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라는 사실 중요하죠. 요거 그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한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오름차순 정렬이 된다라는 거 이미 살펴보았죠. 이해됩니까? 예, 요게 바로 지금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그리고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때문에 이렇게 정렬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테이블에다가 이러한 제약 조건을 줬을 때 어떤 게 클러스터형 인덱스고 어떤 게 보조 인덱스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딴 거 필요 없고요.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영어 사전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자동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보조 인덱스는 뒤에 뭡니까? 색인을 찾아보기 개념이 들어가서 물리적인 공간도 먹고 있다라는 거. 물론 클러스터형 인덱스도 물리적인 공간을 먹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 세컨더리 인덱스, 그리고 인덱스의 장단점, 그리고 문제점, 뭐 개념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는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간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요거는 이제 페이지 분할이라든지 노드가 나오고 뭐 그러거든요. 요 내용도 우리 일단 먼저 제약 조건으로 되는 이 내용을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B트리, 밸런스드 트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강의한 내용이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 뭡니까? 인덱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반드시 좀 해 두시고요. 같이 다시 한번 실습하면서 그 정리한 내용을 우리가 토대로 한번 이해를 또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좀 정리할 내용들이 많다, 그죠? 자, 정리 좀 해주시고, 자, 다음 실습 시간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